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진보정책연구원이지만 과거에 세사사용연구소에서 통일 헌법에 관한 부분을 1년에 이제 한 편 정도씩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해나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제 예속과 분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연방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남에서 연방제가 제기되는 걸 한 두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통일 방안으로서 제기됐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통일 방안을 수차례 논의하다가 고려 연방제라는 걸로 통일 방안을 정리했고요. 70년대에 이남에서도 연방제 통일 방안이 일부 정치인에 의해서 이제 제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연방제라는 거를 얘기하는 순간 처벌받기 때문에 연방제라는 단어는 금기시된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그 2000년대에 와가지고 전혀 새롭게 이제 제기가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극우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선진당의 이제 이해창 국가 방안으로서 강소 연방제, 스위스와 같은 그런 강소 연방제를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가장 보수적인 이해창 자유선진당에서 연방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방제는 국가보안법, 그 친북 세력이 말하는 그러한 그 전유물이다 이런 것들이 무너져서 연방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에서는 심지어 이제 그 이해창의 자유선진당 쪽에다가 그러면은 당신들은 그 이남 자체를 연방제, 스위스와 같은 연방제로 하자는 건데 그러면 통일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결국 이제 그 저희는 결국은 통일 이후에도 연방제가 통일국가라는 게 적절하다는 것을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한 거죠. 자유선진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개 연방제하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 논리에 따라서 통일된 이후에도 연방제로 갈 수밖에 없고 연방제가 하나의 통일국가의 모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학자들 이규 교수라든지 몇몇 분들이 이제 통일 방안으로 해서 연방제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일 방안으로 해서 연방제에서 기존의 그 이제 자주계열의 운동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사실 협소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하면서 폭넓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통일 방안으로 해서 연방제는 고려 연방제에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연방제라 하면 잘 아시겠지만 어느 특정 그 지역국가의 독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5개 이상, 7, 8개 이렇게 되는 지역국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고려연방제나 저희 그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그 통일 방안으로서는 남과 북으로만 인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두 개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는 두 체제의 경쟁으로 인해서 내전으로 치닫는 게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예멘 같은 경우도 통일 과정에서 남북 국가연합을 했는데 결국은 내전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두 개로만 된 연방제에서는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기 때문에 연방제의 특징이 어떤 조정과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건데 두 개 가지고는 그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도 과거 보면 통일 과정에서 프레이션이라는 나라가 지역구가 너무 컸기 때문에 프레이션을 쪼갭니다. 그래서 연방국가에서는 어느 한 특정 지역이 독주하지 못하게끔 아까 말한 5개 이상으로 하되 또 그 중에서도
어느 하나가 너무 크면 그걸 쪼갭니다. 캐나다의 연방제에서도 퀴벡의 경우에도 역시 그거를 쪼개죠. 물론 아직까지 퀴벡 문제는 남아있지만 스위스의 경우에도 수많은 내전을 겪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데 그 종교 분쟁 신부 기독교와 이제 카톨릭의 그런 언어, 그다음에 그 종교 지역적인 대립이 있었는데 심지어 내세까지 개입해서 전쟁을 했는데 많은 내전을 통해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스위스만의 국가, 이것이 바로 이제 연방 국가가 되는 거고 국가연합을 통해서 연방제가 확립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제 연방제는 그 통일 방안으로서 많이 이렇게 제기가 됐고 또 두 개로 이루어진 그런 게 아니라 다양성, 5개, 6개 되는 그런 연방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진보주의에서 말하는 게 많이 다르다는 거고요. 오늘 예속이라는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것도 보시죠. 영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식민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국가연합을 한 10년 동안 거치다가 연방제로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방제 나라에서는 국가연합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국가연합은 일종의 연방제로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고려연방제나 진보진영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국가연합에 가깝습니다. 다만 남과 북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제 국가연합이라고 말을 못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남측에서는 이제 국가연합이 아니라 연합제라는 거예요. 연합제라고 얘기하고 북측에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국가연합과 연방제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맹화적인 것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이프러스에서 원래 오시기로 한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요. 사이프러스의 경우에도 터키와 그리스계의 대립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데 유엔에서 사이프러스의 통일 방안으로서 연방제 헌법안을 제기합니다. 사실상 그 연방제 헌법안까지 마련되어 있지만 그걸 물론 이제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연방제라는 거는 그 통일과 그 다음에 외세로부터의 지배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 제도라는 거고 또 이게 왜 통일을 근거로 해서 연방제가 되냐면 연방제의 특징은 뭐냐면 지역 국가 간의 그 합의인데 이 평화적 통일이 되려면은 남과 북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 합의는 일종의 국법계약이 되는 거죠. 바로 이 국법계약이 바로 연방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내전을 많이 했으면 스위스에 있는 지역국가들이 주끼리 합의를 하는 거죠. 독일의 경우에도 주끼리 합의를 하는 거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끼리 합의를 하는 거죠. 이러한 바로 대립되는 지역끼리 합의를 통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국법계약, 연방제계약, 연방헌법인데 바로 통일 과정이 평화적 통일로 간다면 바로 이러한 것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방제하고 아주 가깝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삼국 통일을 했는데 또 나라를 나눠가지고 무슨 연방제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연방제는 그 안에 내분과 갈등을 소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실제로 균형과 경쟁을 통해서 통합으로 가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게 단순한 단일의 통합도 있지만 그 다양한 세력들이 공존하고 독립성을 가지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이루는 통합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방제 방식의 통합이고 통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방제로 가는 게 결국 분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는 거다. 우리 현재 그러면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쓴 이제 자료집에 나온 거는 이제 원래 제가 쓴 보고서가 40-50페이지 되는데 요약을 한 거고요. 개별적인 이제 개요는 거기 보시면 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광역단체를 강화해가지고 그 지방자치권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일종의 스페인의 형태인데 헌법에 연방제를 가르지 않지만 광역을 아니 뭐 8개 내지 10개 정도로 우리 옛날에 하면 뭐 조선팔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역을 나눠서 거기에다가 강력한 분권을 주자는 겁니다. 이남만이라도 먼저. 그리고 그 이후에 남과 북이 어떤 연합제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서 과도적으로 두 개만으로 구성된 그런
과도기 형태에서 서로 많은 토론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연방제 헌법안이 나오면 이건 남에서 따로 총투표, 북에서 따로 총투표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연방헌법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통일도 하고 애속도 극복하자 이렇게 하자는 거고요. 다만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단체, 그러니까 그 지역 국가를 몇 개로 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이냐 이런 문제는 이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우리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연방제에 관해서 좀 더 많이 우리가 공유하고 이걸 갖다가 진지하게 접근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는 연방제 그 통일 방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